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라. 최근 인권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 인권보장 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 분소가 있는 강원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불구속 수사와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킬 것, 최근 인권위원회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가결한 권고안입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에는 이같이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사법기관에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던 인권위가 이번에는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눈발 속에서 집회 현장에 선 시민들은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기구로 전락한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 기본권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윤석열 인권부장과 방어권 의결을 즉각 폐기하라. 시민들은 권고안 폐기와 안창호 위원장 사퇴, 인권위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강원인권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불법 계엄이 일어난 지 70일이 됐고요. 그동안 인권위가 한 번이라도 45년 만에 일어난 불법 계엄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을 발표한 적도 없고, 과거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2001년 발족한 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서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기관이 아닌 인권 보장을 위한 독립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틀어놓은 주동자라고 보는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강원인권사무소 관계자는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겠다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가 받는 차별과 싸우겠다는 노조 성명에 많은 직원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한 진정을 즉시 서울 본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이번 주말 루지 월드컵이 열립니다. 선수들의 공식 연습도 시작됐는데요. 올림픽 유산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눈발이 날리는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출발선에 자리를 잡은 선수가 양팔로 힘차게 반동을 주더니 썰매에 몸을 맡긴 채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썰매 위에 누워 트랙을 질주하는 루지입니다. 오는 15일과 16일 평창에서 열리는 2024-2025 시즌 8차 국제 루지연맹 루지 월드컵을 앞두고 트랙과 장비를 점검하는 시범 경기가 한창입니다. 평창에서 루지 월드컵이 열리는 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테스트 이벤트 형식으로 대회가 열렸던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루지 월드컵은 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와 같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메이저 대회입니다. 16개 나라, 선수단과 감독 등 총 150여 명이 참가합니다. 내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대회인 만큼 한국 선수들의 포부는 남다릅니다. 쉬운 트랙은 아닌데 저희 나라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하니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봅슬레이 스켈레톤 경기연맹 등은 올림픽 유산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대회 정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아시안컵, 유스시리즈 등 국제대회를 유치했고 앞으로는 세계 선수권대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대회들을 주기적으로 평창에 개최를 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올림픽 시설 유산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아쉬운 점은 쇼트트랙 등 빙상 종목에 비해 썰매나 설상 종목에 대한 저조한 관심입니다. 실제 대한루지연맹에 등록된 선수는 유소년을 합해 50명, 활동하는 선수는 3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자산인 경기장 시설을 10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탄탄한 인재 양성과 지원도 여전한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영서 지역에 오전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루 종일 눈발이 이어졌습니다. 적설량은 1에서 2cm 안팎을 기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3도에서 5도 안팎에 머무르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한파로 녹지 않은 눈과 얼음 위에 다시 눈이 내리면서 강원소방본부에는 오늘 하루에만 원주와 영월, 평창 등에서 8건의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영서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민속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주 치학체육관에서는 처음으로 어르신 윷놀이 대회가 열려 경로당 예선대회를 통과한 25개 팀이 우리 동네 왕중왕을 뽑고 우승팀에게 상장이 주어졌습니다. 평창군청 광장에서는 올해 풍년 농사와 평창군의 번영을 기원하며 풍물 한마당과 정월 대보름 맞이 지신밟기가 이어졌습니다. 영월군은 궂은 날씨에 15일로 행사를 연기해 동강 둔치에서 전통 연날리기와 지진밟기, 달집 태우기 등의 정월 대보름 축제를 진행합니다. 내년 3월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을 앞두고 통합안 제출 시한이 오는 20일로 다가오면서 대학 구성원들에게 통합 구상안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직원 정원과 학과 개편에 대해 대학 간 입장차가 팽팽해 의미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차라리 통합을 포기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을 앞두고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협의 중인 통합 구상안입니다. 먼저 조직도를 보면 한 명의 총장 아래 춘천, 강릉, 삼척, 원주 캠퍼스를 운영할 4명의 캠퍼스 총장이 배치됩니다. 2개 대학에 있는 대학본부 공무원 200명은 통합 이후 춘천에 94명, 강릉 56명, 삼척 27명, 원주에 23명 배치돼 춘천과 원주는 늘고 강릉은 줄어듭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각 캠퍼스 소재 시장, 산업계 인사가 포함되는 대학위원회도 신설됩니다. 이번엔 학과 개편안입니다. 핵심 통합학과로 선정된 춘천과 원주의 컴퓨터공학과와 기계공학 관련 학과는 춘천 캠퍼스에서 주관합니다. 삼척과 원주의 사회복지학과는 원주로 통합되는 등 글로컬 통합학과로 선정된 8개 학과는 한 캠퍼스에 2개씩 묶어 총 4개 학과로 합쳐집니다. 학사 계획 등을 주도하는 주관 캠퍼스가 정해지지만 정원 이동도 없고 신입생 모집부터 졸업까지 학과 운영은 각 캠퍼스가 독립적으로 하게 돼 통합의 의의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학생 수가 3,000명 이상 차이 나는 삼척과 원주의 행정 조직이 동일한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일단 중심은 항상 인구 수나 학생 수나 캠퍼스가 가장 큰 춘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강원대는 강릉 원주대와 협의 중인 이번 통합안이 확정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양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협의를 하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통합안 제출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교육부에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50%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 신청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처럼 이의 신청을 받은 순서대로 처리해 뒤늦게 제기한 민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 기간 이의를 접수하고 순서와 관계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지자체별 지적재조사 실적을 평가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했는지 살펴보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반대한 시민들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업무 방해로 피해를 본 당시 철거 업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당시 공사가 지연되면서 인건비와 장비대 등 1억 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철거를 반대한 시민들의 의도와 젊은 청년들의 장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아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시민들의 변호인은 극장 내 물건을 옮기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에 참여한 택배 업체를 상대로도 처벌 불원서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아동 3명에 대한 행방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예비 소집 불참자 3명 모두 원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강원 도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했던 아동은 81명으로 모두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강원 지역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최근 2배 넘게 급증하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강원 지역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지난 2022년 9건, 2023년 7건, 2024년 15건으로 급증한 반면 지난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무철 강원도 의원은 임시회에서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며 대책을 마련해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강원 소방본부에 주문했습니다. 원주시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가 운영 7년 만에 누적 매출 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활용해 농업인의 가공, 창업 역량을 높인 성과로 현재 20개 농업법인과 110명의 농업인들이 참여해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소초면과 호저면에 거점별 가공 사업장을 추가로 마련해 운영 중이며 앞으로 4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